안녕하세요. 저는 포르모사 문학관 시즌2의 진행자 한우산입니다.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무엇일까요? 국가원수로부터 그 이름을 건 상을 받는 것,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2001년부터 2년마다 수여되는 청통문화상이 지난 31일 올해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문학 분야의 주인공은 두 분인데요. 문화개척상의 허준광 출판인, 그리고 문화청년상의 링리진 작가입니다. 전자는 예술지 예술가의 창간인으로台湾 예술 출판의 지평을 넓혀온 인물이고, 후자는 공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글로 옮겨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작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온 이 두 문화인은 오는 10월 17일 라이친도 청통으로부터 상을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문화청년상의 링리칭 작가와 그의 대표자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台湾 예술 출판의 거장 허준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청통문화상 수상 이전에도 허준광은 이미 큰 영예를 안았던 인물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 문화부가 주최하는 출판대상 금정장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그해 수상식에서 그는 인생은 예술로 풍부해지고 예술은 삶으로 빛난다며,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특별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만나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창간한 예술관은台湾의 대표적인 예술지로 2012년에는 세계 10대 예술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아 허준광이 청통문화상을 받은 것은 더없이 의미 있는 순간이죠. 화가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의 격려로 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미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형 3명만큼의 천부적인 회화 재능은 없었지만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호기심을 통해 미술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신문에 글을 기고하며 일본어를 배우고 글로벌 예술계의 흐름을 꾸준히 공부해 단단한 지식의 토대를 쌓았죠. 졸업 후에는 여러 신문에서 예술 칼럼을 집필하며 국내외 미술사 전문사를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살아있는 미술 백과사전이라 불릴 만큼 왕성하게 활동해왔습니다. (1970년)台湾 최초의 미술 전문지 라이언 미술이 창간되자 허준광은 초대 편집장으로 합류했는데, 하지만 5년 후 잡지의 개편과 함께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예술에만 전념하고 싶은 그는台湾에는 반드시 순수 예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예술가를 창간했죠. 이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예술가가 창간된 1975년은台湾이 유엔에서 탈퇴한 지 불과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허준광은台湾의 예술가를 세계에 알리고 또 해외 예술가를台湾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970년대台湾 미술계에서 전개된 향토 운동의 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술가는 첫 발행과 함께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판 이듬해부터 거의 해마다 금정장을 수상했고 허증광이 근무했던 라이언 미술에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회화, 조각, 사진, 건축,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쉽게 읽히는 전시 소개부터 깊이 있는 평론까지 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대중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됐죠. 1976년 허증광은 교류 활동에 참여하러 미국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잡지를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게다가 타이완이 곧 미국과 단교할 거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지만 허증광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타이완에 돌아왔죠. 그의 노력 덕분에 예술가는 1999년 9.21 대지진대에 하루 발행이 늦어진 것을 빼면 매월 22일 꾸준히 출간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타이완 대표 가수 차이링의 최고의 아티스트 함께 들어보시죠. 대중과의 예술 소통에 전념한 허증광은 수많은 타이완 예술가를 발굴했습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일반인 화가 홍통인데요. 5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홍통은 신비롭고 원시적인 화풍으로 유명하고 아시아의 피카소로 불렸습니다. 1973년 아직 라이언 미술에 근무했던 허증광이 홍통 특집을 발표하자 타이완 예술계에는 순식간에 홍통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술가 창간 이후 홍통으로부터 개인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허증광은 그 자리에서 전시를 준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시 첫날부터 매일 5만 명이 줄을 서서 입장했고 결국 2주 예정이던 전시는 한 달로 연장됐습니다. 주 타이완 미국 대사가 여러 번 전시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수반이었던 장진고 전 총통도 관람을 계획했는데요. 비록 홍통을 둘러싼 논란으로 일정이 취소됐지만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죠. 이 덕분에 예술가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허증광은 그 시절 예술가들은 전시를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꿈꿨다며 정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은 홍통의 작품은 강한 서민 정서와 대중적 매력이 있어 유명 화가에 머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안목과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예술가는 어느 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덕자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간 당시 30유세였던 허증광은 올해 80유세가 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정성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 爱是面对女神的吻，谁都应该被宠爱完。